111번입니다. 전정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네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수액 유출이 심한 나무는 잎이 완전히 정개된 후 여름에 전정한다. 자, 이 부분은 맞는 말인데요. 근데 저는 이게 부분적으로 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늦 봄이나 초여름에 전정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여름에 전정한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일단 세모라 치겠습니다. 전정의 상처를 빠르게 유압하기 위해서는 휴명기 직전에 전정하는 것이 좋다. 이건 아니죠. 왜냐면은 유압을 빠르게 하려면은 유압 조절이 형성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생육기 초봄이나 봄에 실시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니은번은 틀렸고요. 목련 철쭉류는 꽃이 진 후 전정을 하면은 다음에 꽃노가 감소한다. 철쭉류 같은 경우는 꽃이 진 후 바로 전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꽃눈의 수가 감소되는 것을 방제를 하죠. 따라서 디귿번 틀렸고요. 수건과 가지를 구조를 튼튼하게 발달시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전정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어릴 때라는 게 굉장히 조금은 애매모호하거든요. 왜냐면은 치수목이 있고 유목이 있습니다. 유목이라 했을 때 어릴 때 전정한다는 게, 이게 유목이면은요 상관없는데요, 치수목일 때는요 전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역시 세모라 치겠습니다. 어릴 때 전정 이 부분은 유목인지 또는 치수목인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좀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역시 세모라 치겠습니다. 자, 미음번 보겠습니다. 건조한 날에 전정하는 것이 비 오는 날 전정하는 것보다 소나무 가지끝 마른병으로부터 상처 부위 감염을 억제할 수 있다. 참 맞는 말이죠. 왜냐, 병 같은 경우 가지끝 마른병, 디플로디아 순마른병 아닙니까? 어떤 진균이든 어떤 세균이든 간에 날씨가 비가 오거나 습기가 많은 날에는 이러한 병균 같은 것도 번질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날씨가 이제 건조한 날에 해주는 게 상식상으로도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112번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두 생물종 사이의 상호작용이 나머지 4개와 다른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보겠습니다. 동백나무와 동박새, 이거는 서로 상호관계죠. 소나무와 모래바버섯도 서로 상호관계고요. 오리나무와 프랑키아군도 역시 상호균근입니다. 박대기나무와 리조비움도 역시 뿌리옥 세균인데, 이게 좀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균근입니다. 뿌리옥 균근 세균이라는 점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오동나무와 담배장님 내른제, 이 부분은 틀렸죠. 담배장님 노른지 같은 경우는 빗자루병 매개 곤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상반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숲이 상처의 치료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숲이 상처 치료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숲이 이식하는 방법하고 교접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에 관한 사항을 물어보는 것 같네요. 물어보겠습니다. 숲이 이식을 시도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목재 부우균은 기랑 미생물을 접종한다. 이것도 역시 맞는 말이네요. 교접으로써 사부물질의 이동 통로를 확보한다. 맞는 말이죠. 부우균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위에 햇빛을 노출시킨다가 아니라 감춥니다. 즉 그늘을 만들어줘야 돼요. 왜 그늘을 만들어주냐, 이것이 유상조직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접을 하거나 숲이 이식을 한 후 스펀지라든지 물기를 머금은 그런 물질들을요 붙인 다음에 비닐로 감싸고, 여기에 다시 좀 두꺼운 햇빛이 통하지 않는 비닐을 감싼 다음에 그늘을 주어가지고 이 부분이 유상 조직이 형성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따라서 햇빛에 노출시킨다는 틀린 말이고요. 살아 들뜬 숲이는 발생 즉시 작은 못으로 고정하고, 맞는 말입니다. 이 부분
보수제로 덮은 후 폴리에틸렌 필름을 감아준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벌목작업과 체인토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하고 물어봤네요. 경사지에서 벌도 방향은 경사 방향과 평행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 좀 잘못된 말인데요. 경사 방향이 여기에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요, 이렇게 나무를 자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산록 방향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경사지에 있는 나무는요, 이 방향이 아니라 이런 형식으로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사람이 많이 다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넘어질 것이고요, 이 주위로 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사 방향과 평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정 방향이라고 합니다. 산의 꼭대기 있는 방향 쪽으로 눕혀서 넘어지게끔 하는 것이 경사지의 벌도 방법의 올바른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내용 같습니다. 특히 근원직경, 이하인, 소견목 이런 거는요, 너무 작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정도의 기울기라고 하죠, 각도를 만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그래서 맞고요. 따라서 완벽하게 틀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상열에 대한 피해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상열 같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OX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가지 다른 것들을 좀 섞어놔서 문제를 냈더라고요. 뭐 만상이라든지 서리빨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섞어서 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위가 심한 북서쪽 방향 줄기 표면에서 잘 일어난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동계 건조에 대한 피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고산지대 북쪽 방향에 있는 상록수에서 이렇게 동계 건조 피해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계 건조 피해고요. 줄기 표면 이 부분을 좀 섞어서 낸 것 같네요. 북서쪽 같은 경우는 햇빛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이죠. 그럼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에 눈이 많이 쌓일 테고, 이게 동해 또는 동계 건조와 관련이 있거든요. 특히 상록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가셔야 되겠고, 피해는 신교직경 15에서 30cm 정도의 수목에서 주로 나타난다. 자, 이 부분 맞는 말이죠. 이 부분이 정확히 상열에 대한 피해가 되겠습니다. 상열은 뭔가요? 심재 부위와 변재 부위가 서로 상반되는 수축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상열이고요. 그로 인한 피해가 나무에 이렇게 금이 가게 생깁니다. 금이 가는 것이 이 상열에 대한 피해인데, 이런 것들은 심재 부위가 어느 정도 있고 변재 부위, 즉 살아있는 부위가 굉장히 왕성한 단계인 15에서 30cm 단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맞는 표현이고요. 피해는 화렵수보다 수관이 곧은 침엽수에서 더 많이 관찰이 된다. 아니죠. 상열 같은 경우는 화렵수에서 더 많이 관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틀렸고요. 자, 초겨울 초봄에 습기가 많은 묘포장에서 발생하기 쉽다. 이거는 서리빨 피해죠. 상주 피해라고 합니다. 서리빨 피해.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북쪽 지방이 원산지인 수종을 남쪽 지방으로 이식했을 경우 피해난다. 자, 북쪽에 있는 것을 남쪽으로 이식했다. 북남만으로 외우십시오. 북남만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리고 남북조로 외우십시오. 남쪽에 있는 수종을 북쪽으로 이식할 경우 조상에 대한 피해가 나타납니다. 자, 북남만 남북조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